자, 이번에는 경기 운영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경기 운영에 있어서 이제 선수 수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선수 수는 이제 11명으로, 한 명은 골키퍼, 그리고 10명은 이제 필드 플레이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가대표 A매치 경기 기준으로 하면은 교체는 총 3번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 등록은 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대회에서는 이제 주최 측에 따라서 후보 등록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건 주최 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의 선수가 7명 이하이면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의 심판 구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심 2명, 그 다음에 주심 1명, 그 다음에 VAR, 그 다음에 AVAR, 그 다음에 대기심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가 부심과 예비 부심 이런 게 있는데 추가 부심과 예비 부심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심의 권한과 이제 임무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주심은 이제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다른 심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중단되고 이제 재개하는, 재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의 전, 중, 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징계 조치를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시간을 측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심이 VAR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주심은 이제 그 네 가지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는 골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널티킥 상황, 세 번째는 이제 퇴장 상황, 네 번째는 이제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줄 때 해당 선수를 착각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심의 임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부심은 요 뚜로인 상황에서 이제 이나 아니면 코너킥 상황, 골킥 상황에서 방향을 지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 선수에 대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상황에서 요 키커가 공을 차기 전에 골라인을 벗어나 움직였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요. 페널티킥 상황에서 이제 골이 들어갔는지 유무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칙을 하게 되어지면은 반칙 지점에서 이제 프리킥이 선언이 되는데 프리킥 지점에서 9.15m를 떨어진 상태에서 수비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부심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기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대기심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대체볼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나갔을 경우에 없어졌을 경우에 대체볼, 그 다음에 이제 선수의 이제 입장을 관리하는데 뭐 교체나 아니면 선수의 재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심이 통보를 해주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입장과 재입장, 교체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술 지역 안에 있는 부분에서 의 컨트롤인데 뭐 너무 과격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과격하게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심에게 통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의 장비를 또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추가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추가 시간을 이렇게 들어주는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부심의 역할과 이제 배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추가 부심 보통은 이제 사심제지만 AVR과 VAR을 빼고 사심제지만 추가 부심을 놓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경기에 있어서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추가 부심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 상황이나 아니면 골킥, 코너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제 주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과 하프타임에 대해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시간은 45분씩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는데 하프타임은 중간에 휴식 시간으로 15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의 휴식 시간 같은 하프타임 같은 경우에는 1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연장전은 15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을 주는 경우 경기를 참작해서 추가 시간을 주는 경우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주심이 시간이 낭비되는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상 선수가 나왔을 때 경기가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부상 선수가 이제 이동되는 그 시간들을 추가 시간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상대편 선수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시간을 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 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할 때 낭비되는 시간들, 그다음에 VAR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기 지연 시간들, 그리고 옐로우 카드나 이제 레드 카드 시간들, 그 징계를 주는 시간들, 그 다음에 쿨링 브레이크나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을 때 추가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 브레이크와 쿨링 브레이크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음료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법들은 2020년도에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음료 브레이크는 이제 선수의 수분 공급을 위해서 1분 미만으로 이제 선수들에게 수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쿨링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덥거나 너무나 습할 때 1분 30초에서 3분 사이에 쉬는 시간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킥오프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요. 킥오프란 이제 경기가 전반전에 시작될 때, 후반전에 시작될 때 골을 넣어서 이제 다시 경기가 재개될 때, 아니면 연장전 전반이나 후반에서 이제 골이 중앙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이제 킥오프에서 직접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선수 교체에 대한 절차에 대해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기심이 먼저 주심에게 선수 교체 의사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심은 그것에 따라서 선수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교체되는 선수들은 주심의 권위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중에 교체되는 선수가 완전히 나간 후에 주심의 신호를 받고, 그다음 들어오는 교체 선수가 무조건 중앙선을 이용해서 들어와야 하고요. 완전히 이제 입장이 되어지면 선수 교체가 완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골키퍼가 퇴장이 되었을 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골키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체 카드가 남아 있으면 대기 중인 다른 골키퍼와 교체를 해서 골키퍼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교체 카드가 없다면 필드에 있는 선수가 골키퍼를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드에 있는 선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색상이 분리되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 조끼를 입거나 해서 팀원과 유니폼 색깔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주심의 권한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운영에 관련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질의응답을 해봤습니다.